연휴 3일 동안에도 야권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관 웹젠 대표를 제2호 인재로 영입했죠.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목표로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야권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어떤 모양으로 재편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 지금부터 직접 만나봅니다. 안철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인터뷰 출연 안 하셨어요? 아유, 글쎄 말입니다. 이게 신년 들어서 첫 월요일 인터뷰다 보니까 청취자들께 신년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다사다난이란 말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았던 2015년이었습니다. 예. 새해 맞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다듬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신년 인사 하셨습니다만 당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죠. 지난 연휴에도 전국 곳곳 민심 다 살펴보셨죠? 예.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분위기. 탈당하고 나서 며칠 후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어디를 가든 처음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마다 마치 미리 의논을 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저한테 힘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 지금 현재 정치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제발 당신이라도 조그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국민들 손잡고 힘내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반대로 정치인 손잡고 힘내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정상을 네, 좀 만들어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호소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부산 얘기하셨는데 특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하면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수도권도 거의 비슷하십니다. 그런 열망들이 너무너무 강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 만나지는 못하셨잖아요, 안 의원님. 예. 혹시 그 일부의 의견은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인 수도권 민심이라고도 느끼세요? 저는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제 수도권 의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였던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으로는 9번째 탈당. 하지만 수도권 계파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들으셨죠? 예. 안 의원에 대한 언급도 하시던데 이 탈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가운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철수 대표의 가치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김한길 전 대표의 가치? 답을 주신다면?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셔서 예.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김 대표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닌가요? 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의원 입장은 어떠세요? 예, 고민을 존중해 드려야죠. 그럼 기다리시는 단계시군요, 지금은 답변을. 예. 함께 하기를 소망은 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면 예. 그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 이제 느낌으로는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의원께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시간 여유를 드리고 기다리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웃으시는 거는 이건 부정은 아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정치인 인터뷰를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예. 웃으신다는 말씀은 그런 부정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오늘 김한길 의원만 탈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김한길 의원만 안철수 신당의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수도권 의원들은 망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과 호남은 또 민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는 없다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고민도 깊으실 겁니다. 따라서 신당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 3자 구도 하에서도 당당하게 싸울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야권 연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끝까지 없을 거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당당하게 싸울 각오 되신 분들만 오시라. 그러면은 수도권 의원들 못 움직이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 문병호 의원도 예. 합류를 했고 1호 탈당이었죠, 그리고 김한길 수도권.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시고 2호 탈당.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뭐 물밑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지금 소통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더 계세요? 예, 더 계십니다. 더 계시는군요. 그래서 총선 전에 원내 교섭단체 요건, 그러니까 현역 의원 20명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20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예.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결국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아서 정당이 꿈꾸는 이상 실현하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건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목표는 총선이 되는 걸 텐데 100석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 뜻은 한 정당이 200석이 넘게 돼서 독자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그 일만은 막아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막아야 돼. 목표가 예.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 저희 정당에 대의 목표에 대해서는 창당이 된 이후에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요.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당으로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독설 좀 거친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정치적으로 예. 신경 쓰이는 상대가 있을 때 독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신경이 쓰이는 걸 거다. 지금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몇 석이 목표인지는 창당 후에 발표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의미 있는 의석수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왜 여쭙냐면 야권 연대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번 하셨는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도 있고 또 그래서인지 뭐 문재인 대표 같은 분들은 총선 전에 새누리당과 1대1 구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언젠간 합치기도 해야 되고 길게 보면 같이 갈 사이가 안철수 신당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초기이기는 하지만 예.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강고한 지지율이 30%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에 무관심한 무당층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지지 기반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당이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제대로 바라는 정당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총선에서는 뭐 기대만큼의 엄청난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선이라는 큰 그림을 볼 때 총선 전 야권 통합, 야권 연대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림을? 지금 대선 염두에 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총선을 얼마나 제대로 잘 치르느냐. 예. 저는 그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꾸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야권 연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1대1 구도,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의 여야의 1대1 구도를 이번에 깨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 연대 없다. 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말씀. 예. 근데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김진표 전 총리 인터뷰에서 들은 거였나요? 그랬을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선거 직전에 단일화도 양보하고 그러셨던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만약 이번에도 국민들이,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원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통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합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직접 실천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기득권만 더 강화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예. 오히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변화를 꿈꾸면서 양보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랬다가 만약 야권이 총선에서 실패하면, 새누리당에 대패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바꿀 수 있는 180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마당인데, 야권이 연대 안 했다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거 안 의원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탈당하기 전에 1대1 구도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진다고 모두들 포기하는 단계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지는 것보다 더 모험적이지만 더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참 전이지만 IT 전문가로도 여러 번 나누고 이랬는데요. 예. 그때보다 목소리에 굉장히 지금 힘이 들어가 계세요. 더 간절해졌습니다. 더 간절합니다. 총선에서도 꼭 이기고 싶고 정권도 꼭 바꾸고 싶고 이런 간절함?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신당에 함께하고 같이 뜻을 모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정운찬 전 총리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대화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고민이 많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 역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사실 지난 22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가 합류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연휴 사이에 나온 인터뷰들을 보면 고민 중이다.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의 사인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 어떤 말씀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원하기로는 그분이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뜻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정운찬 전 총리도 계시는 거고, 말하자면 윤여준 전 장관,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 건가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자격이 많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보다 더 많은 분들. 윤여준 전 장관, 김성식 전 의원하고는 연휴에 만나셨더라고요. 예. 두 분은 합류하기로 하신 겁니까? 두 분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안철수 의원하고 헤어진 후에 비판도 많이 하고 두 분 마음이 안 맞으셨던 건 아닌가요? 그 이후로 꾸준히 만나 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감이 그동안도 있으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 인터뷰 나와서 윤여준 전 장관이 비판했던 건 애정어린 비판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여준 전 장관이 이번 연휴에 안철수 의원 만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솔직해졌다. 사람이 바뀌었더라.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평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고민 쪽에 방점은 찍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희망합니다. 예. 김성식 의원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동교동계 70여 명이 대거 탈당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자꾸 교감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또 워낙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냐가 큰 뉴스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분들하고도 어떻게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교감하고 계십니까?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라긴 어떠세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민 중이다도 아니고 이건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이분들은 원하는데 안 의원께서 안 원하시는 상황이실까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하는데 합류하는 인물들이 그닥 참신하진 않다. 이런 비판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명망가는 날 같다고 생각하시고, 아. 그리고 참신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다.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왔냐. 그렇게 또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제대로 잘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동계 70여 명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연륜 이런 것들은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어디 출마할 예정이세요? 마음 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지역구가 노원병입니다. 예. 변화된 사항 없습니다. 변화된 상황 없. 어제 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안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비대위원이 긍정적인 쪽으로 고민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저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예. 민주주의 하에서 모두 다 원하는 곳에 출마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출마해서 안철수식 슬로건 정치의 허상을 걷어내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8년간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사죄하고 실사구시적인 그 정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실사구시 정책을 여태 폈길래 새누리당이 실사구시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따끔한 답변이시네요. 예, 지금까지 슬로건 정치만 하신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7일에 당명 발표, 10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이름이 탄생할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지금 사실은 끊어야 될 시간인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 후회 안 하세요? 저한테는 소명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이 정치 바꿔달라는 열망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 정치 제대로 바꾸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매 순간 다지고 있습니다. 후회한 적이 있긴 있으시죠?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 벤처기업가 때나 교수 때나 의사 때나 항상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없다, 후지는 없다, 이 말씀.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